친명이면요, 그 정상적인 그 경선 통해서 공천받아도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되고요. 반명이면요, 사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다 눈 감아줍니다. 이런 시대에 국민이 언론을 신뢰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말이죠,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크게 오르니까 여권이 당황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허를 찔렸다. 애초에 조국 창당 신경 쓰지 않다가 지지율 오르자 범죄자 연대라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정치권 야당과 조국이 150석을 얻을 때에는 좌파가 승리한 것이다. 150석 정도만 이번에 얻게 될까요? 150석도 많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당황한 건요, 여당뿐만 아니라 허를 찔린 건요,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선일보 너희도 깜짝 놀랐지? 이때 여러분, 1990년대 어떤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우리가 기사를 쓰면 이것이 곧 여론이 된다. 우리가 쓰면 여론이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정말 참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사 쓰면 이것이 여론이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써도 여론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반대의 여론이 형성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이 조국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악마로 만들어 놓은 한국 언론들, 조선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그 조국이 깃발을 든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 비례정당 지지율에 범접하고 있습니다. 넘어설 것도 같아요, 곧. 자, 이 한국 언론들이 말이죠, 또 얼마나 박용진을 띄웠습니까? 박용진이 탈락되니까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하나같이 비명횡사 운운했습니다. CBS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 정봉주 경선 전전날 박용진 혼자 불러서 실컷 광팔게 했습니다. 야, 한국 언론, 너희 미쳤냐? 다들 돌았냐? 난 너희들한테 공정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공정을 바라는 게 아니야. 기계적 중립이라도 취해야 할 거 아니야. 하나 참. 박용진 지역구에 낙하산처럼 내려와서 단수공천을 받았니? 그래서 박용진이 떨어졌니? 또 누군가가 낙하산처럼 박용진 지역구에 전략공천 받아서 왔니? 그래서 박용진이 낙천됐니? 경선 그것도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떨어진 거야. 하위 10%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부당하다는 식이지, 너희 한국 언론? 근데 박용진이 정말 깜이라고 생각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59% 이상 받게 만들었을 거야. 근데 보면은 뭐 거의 정봉주하고 몇 프로 차이가 안 났잖아. 이 정도면은 룰에 따르면은 박용진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왜 박용진은 정치를 엉망으로 해서 하위 10%에 들었을까?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 그나저나 서대문 갑을 보라고 권지웅 심판하겠다고 31만 명이 넘는 그런 당원들이 달려들어서 김동아 후보가 59.3%로 당선됐네. 야, 용진아, 네가 59.3% 받았으면은 넌 됐어. 공천 받았을 거야. 근데 갓 50% 넘었다고? 이게 자랑이냐? 아니, 어떻게 지역에서 8년을 정치했는데 8주 정치한 정봉주한테 졌을까? 이것부터 성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8년 정치한 박용진이가 8주 정치한 정봉주한테 질 수가 있지? 서대문갑. 언론이 권지웅 당선되라고 빤스 벗고 달려든다면 과연 됐을까요? 권지웅이 됐을까요? 권지웅 보기 싫어서 31만의 당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거의 대선급 경선이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31만의 60%가 그 김동아 후보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18만 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18만 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선에서 18만 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경선에서 18만 표를 받았어. 정말 대선급 경선이란 말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동아 후보는 이 무겁고 위대한 민심을 쉽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이 18만 명의 지지의 무게를 등에 안고 성실과 신의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31만이 안티가 되는 거예요. 안티가 되는 거야. 김용민 봐봐. 그 낙검수 할 때만 해도 하늘을 찌르는 인기였지.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한다고 상당수가 김용민 안티가 됐잖아. 순식간에 안티 되는 거는 그 제시가 문제예요. 하여간 한국 언론은
더 이상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 그 현실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가족 전체를, 조국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범죄자로 만든 조국 스캔들. 너희들이 뭐 열심히 만들었잖아. 근데 지금 비례정당 1등을 향해 가고 있어. 조국이 만든 당이. 어떻게 된 거야? 조국만이 아니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거 먹혔냐? 그 이전에 무슨 형수하고의 그 언쟁, 뭐 김부선 스캔들, 뭐 그리고 무슨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스캔들 열심히 퍼뜨렸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먹혔냐? 아울러 우아한 김건희 띄우고 트렌디한 한동훈 띄웠는데 어떻게 먹혔어? 너희가 띄우면 거꾸로 디스카운트 효과, 즉 역효과가 나요. 이제는. 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나쁜 개새끼들이니까 그래. 너희가 나쁜 개새끼들이니까. 국민은 언론 연구자는 아니지. 하지만 너희를 못 믿을 놈이라는 걸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뭐 지금 여야 정치권이 신뢰를 잃었다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언론 너희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이 등신들아. 너희가 띄우면은 이 디스카운트 효과, 역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쁜 개새끼들이니까. 서강대 박영흠, 김균 교수의 2016년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복잡한데 의례로서의 저널리즘. 의례로서의 저널리즘,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언론의 편파성은 합리적인 어떤 바탕을 두고 그런 거기서 비롯된 이념과 노선을 앞세우기보다는 감정과 도덕에 기반을 둔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잘못됐다는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반대쪽 진영, 그러니까 언론에게 악으로 낙인 찍힌 진영은 사실의 왜곡이나 과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공격과 악마화의 대상이 된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에 대적하는, 또 기득권에 대적하는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렇게 감정적인 공격을 받고 악마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도 읽겠습니다. 자신들은 본질적으로 선이고 상대편은 그 자체로 악이라는 감정적 도덕적 정파성은 타협과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영역이나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한국 언론의 모습이란 거예요. 자기들은 본질적으로 선이고 상대방은 그 자체로 악이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언론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뭐 제안을 해도 이게 대화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 나를 악으로 보니까. 한국 사회의 갈등과 언론 사이의 싸움이 극단화되고 선의의 경쟁보다는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증오의 대결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가 대표적이죠. 보십시오. 오늘도 좌파, 진보 사냥에 나섰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각자가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게 민주사회의 그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진보당 출신이다. 혹은 반미운동했다. 이런 이유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거. 정상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걔네들은 이런 진보, 좌파, 통일운동, 그리고 미국 비판운동, 이걸 다 싸잡아서 정말 반국가 단체로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 사이의 건전한 경쟁과 합리적 토론을 추구하는 서구 저널리즘의 그런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다. 이 논문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 한국 언론, 너희 뉴스를 보면 사실 이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수준의 편파성을 띠고 있어요. 박용진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제 경향신문, 어제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정봉주가 가짜 미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죠. 가짜 미투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장 나가려고 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정봉주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짜 미투 사건 그 본론을 다룬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정봉주가 1심, 2심, 3심 다 이겼습니다. 판결문에 잘 나와 있어요. 미투는 가짜 미투였다고. 예, 그 미투를 주장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정봉주한테 성추행 당했다는 그 여성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정봉주 성추행 의혹 관련한 재판에서 확인되고 규명된 사실입니다. 그 판결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봉주가 재판에서 이겼단 말이죠. 프레시안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참 그
미투 열풍이 불었을 때 자신의 어떤 그런 미투 문제를 프레시안이 보도했었는데 그 결국에는 1, 2, 3심 정봉주의 결백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정봉주가 프레시안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언론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 지나가듯 정봉주가 그런 미투를 했을 가능성이 완전히 씻겨지지 않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 갖고 한겨레 경향은 아직 정봉주에게 미투 의혹이 지워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아직 미투 혐의가 의혹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이 인식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야, 너희들 저 미투한 거 다 알아. 다만 재판 때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그래서 무죄 받은 거 아니야? 실상은 다 미투했으면서 모를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이 관심법으로 남을 완전히 정죄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람 잡는 한국 패미의 K-패미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봉주가 그런 미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완전히 씻겨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정봉주에게 아직 미투 혐의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들은 해석했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왜? 그 미투 문제를 정말 제대로 본안으로 다뤘던 왜 그 앞선 재판 1, 2, 3심 판결문은 배척하고 나중에 다른 재판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도하지? 그게 공정한 거야? 나는 알지. 나는 알아. 너희가 그 기사를 쓸 때 그 판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박용진이잖아. 그지? 박용진이 너희들 보도하기에 앞서서 그 얘기했어. 그래서 너희가 편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2023년에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10개의 직업군 중 언론인 그 신뢰도 몇 등인 줄 아십니까? 1등은 의료인, 의사였고요. 2등은 교육자, 선생님, 교수님이겠죠. 3등은 법조인,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위, 2위, 3위, 4위가 경제인, 기업하시는 분들이겠고 5위가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 목사, 스님, 신부, 이런 분들이겠죠. 예, 그 다음이 바로 언론인입니다. 6등을 했어요. 6등. 예. 그 뒤로 연예인, 고위공직자, 1인 크리에이터, 마지막으로 정치인. 예. 야, 6등에서 좋냐? 너희 학교 다닐 때 50명이 있는 반에서 25등 하고도 만족했니? 야, 언론이 신뢰를 먹고 살지 않아? 근데 고작 6등을 해? 아이고, 정말 참. 너희 한국 언론, K언론, K미디어, 너희 광고주 없이, 포털 없이 생존 가능할 것 같아? 누가 너희들 기사를 찾아 읽겠니? 그게 없으면. 삼성 빨아주고 윤석열 빨아주지 않으면 너희 못 살잖아. 다 알아. 또 요즘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노조를 짓밟아야 하고 야당을 짓밟아야 생존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하는 거야. 너희가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에게 매수당했다는 것을. 내가 늘 얘기하지. 이 썩어빠진 자본의 젖줄을 대고 있는 이런 한국 언론들. 야, 그 젖줄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데 너희의 그 정신 상태나 또 육체 건강이 온전하겠니? 너희는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날마다 열심히 방송 찍어대고 신문 찍어내면 뭐하니? 국민들이 안 믿는데 역효과만 나는데. 하여간 너희는 대단한 일 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할 거야. 그래야 그래도 좀 욕을 덜 먹고 살 거라고. 자, 이 총선 시즌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막말주의. 막말하면은 또 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12년 총선 출마했을 때 논란이 됐던 제 막말은요. 2012년 총선 때 한 막말이 아니라 2004년에 했던 것을 2012년에 가져와서 튼 겁니다. 예, 과거 것을 가져와서 얻어맞았지요. 예. 자, 그러면은 이미 했던 막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안 한다 한들 과거에 했던 막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발견되지 않기를, 또 언론이 보도하지 않기를 굿이라도 지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옳은 방법은 아닌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처하는 거를 제가 연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대처하더라. 예. 자, 첫 번째, 절대 대꾸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 어느 누군가가 과거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혹은 최근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일체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뭐 하여간 대꾸를 하는 순간 뭐 반박이든 사과든 대꾸를 하는 순간 이거는 바로 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없었던 일처럼 쌩까야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바로 이 최근에 난교 예찬 장예찬이 이 수법을 썼잖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사실 막말 이슈가 터졌을 때 이를 키우는 것은 파라리 당입니다. 당에서 키웠던 거예요. 아니 당사자가 침묵하고 있는데 당 관계자가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이러는 순간 언론들은 막 그냥 음내 기사라 이런단 말이죠. 아 그래 우리가 뭐 전국을 찔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당 관계자분들 쉴드 못 쳐줄 것 같으면은 너희도 쌩까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 이 쌩까기 힘들다. 너무 사안이 크다. 이럴 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어떻게 했느냐. 기사에 작은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만 갖고 물고 늘어지면서 이 기사 전체가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됐죠. 자,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는데 수사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이가 결국 무마해줬거든요.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 브로커가 대검 중수부에 갔단 말이죠. 그때 이제 커피 한 잔 얻어 마셨는데 그 뭐 누가 윤석열이 타준 커피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윤석열 검사가 타준 게 아니라 그랬더니 막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이 안 타줬는데 다른 검사가 타줬는데 윤석열이 타준 것처럼 보도했다 이러면서 가짜뉴스였다. 아니 커피를 누가 타줬냐. 이게 뭐 사건의 본질도 아니고 말이죠.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그거 하나 틀렸다고 그 기사 전체가 다 틀렸다. 이렇게 막 몰고 갔어요. 예?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99% 사실인 보도를 단 1%의 오류 때문에 100% 가짜뉴스로 만드는 수법도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잘하는 수법입니다. 자, 그리고 기자한테 말이죠. 소송 건다 만다.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한단 말이죠. 이러면은 그 기자들도 소송 걸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슬쩍 입을 닫는다고요. 얼마나 많이 협박했어요. 자, 그게 안 된다 싶으면은 다른 당도 그랬다 이러면서 다른 당의 사례를 어디서 가져옵니다. 그래놓고는 다른 당도 이랬는데 우리 당만 갖고 시비 걸어? 너 저 좌파지? 이러면서 막 기자를 또 협박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너무 커서 결국 또 화제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독한 이슈, 다른 이슈를 가져와서 화제를 바꾸는 그런 전략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 화제 전환도 안 돼 이럴 경우에는 그 친한 기자 또 친한 언론한테 그 막말과 관련해서 그 발언의 어떤 저간의 배경 쉴드 쳐줄 수 있는 뭐 이런 다른 기사를 또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느 일방의 주장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네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제가 이걸 12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막말 파문 터지면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런 해답을 찾기보다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넘어갔는가. 여러분 장해찬 건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장해찬이가 불이익 받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국민의힘의 방법이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본받아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매사에 이런 반칙으로 트릭으로 돌파했습니다. 언론 보고 부끄러워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면 속절없이 언론들 패기 들잖아. 결국 국민의힘 눈밖에 안 날려고 애를 쓰잖아. 근데 민주당은 어때? 민주당은 착한 건지 못난 건지 하여튼 계속 언론의 어떤 그런 이런 공작에 휘둘립니다. 언론이 누구에게나 무섭고 강하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너희들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렇게 대차게 문제 제기하고 그런다면야 뭐 이런 시비를 걸려야 걸 수가 없지. 너희는 국민의힘에게 대단히 온정적이야. 이렇게 불공정한데 어떻게 너희들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조국 신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두 사람 다 생매장을 시키려고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반대해도 이재명 정부는 창출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뭐 하긴 너희들이 뭐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많이 봐주길 바라고 그 기사를 쓰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렇긴 한데 공론회장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심사를 어지럽히면 안 되지. 그리고 너희들의 기사는 다 후대의 기록으로 남을 텐데. 안 그래?